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오늘은 선수들의 위치와 관련해서 쓰이는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메짤라와 박스투박스, 펄스9, 제로톱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축구 입문자 혹은 축구를 오래 보셨더라도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최대한 어떤 느낌인지에 집중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축구 사전이 있는 게 아니므로 100% 명확한 뜻을 소개하는 느낌보다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런 느낌으로 쓰인다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짤라는 절반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와 날개를 뜻하는 이탈리아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하프윙, 절반 날개 정도네요. 완전한 윙어는 아닌 미드필더 정도로 느껴집니다. 메짤라는 보통 4-3-3 포메이션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특히 중원이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의 역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유독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 색칠한 하베르츠와 웨데고르를 메짤라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왼쪽에 있는 메짤라는 좌짤라, 오른쪽에 있는 메짤라는 우짤라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렇다면 메짤라의 역할은 뭘까요? 메짤라는 선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스날의 경우 3톱의 양쪽 윙어인 마르티넬리와 사카가 사이드로 많이 벌립니다. 이때 중앙 공격수 제주스가 고립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이를 채우러 메짤라 선수들이 하프 스페이스로 직접 침투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순간순간 윙어와 자리를 바꾸면서 측면 쪽에 넓게 퍼져서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파리에서 이강인과 바르콜라가 이런 장면이 많았죠. 때에 따라 이강인이 측면으로 더 넓게 벌리고 왼쪽 윙어인 바르콜라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또는 웨데고르처럼 플레이메이킹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메짤라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메짤라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선수를 메짤라로 인식합니다. 약간 공격 쪽에 치우친 느낌이 들면서 단독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아니어야 합니다. 한쪽에 치우친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야죠. 8번 롤과 10번 롤의 중간 정도의 느낌입니다. 8번 롤, 10번 롤 등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최종 화면을 남겨둘 테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메짤라 하면 생각나는 선수는 필리피 쿠티뉴입니다. 보통은 왼쪽에서 활동하며 플레이메이킹을 하기도 하고 박스 밖에서 직접 가마차기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쿠티뉴 말고 진짜 윙어가 있었고 수비보단 공격 상황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메짤라라는 단어의 느낌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박스투박스는 상대 페널티 박스와 우리 페널티 박스를 왔다 갔다 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마디로 개처럼 뛰어다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왕성한 활동량과 정신나간 체력, 그리고 공수 양면의 능력이 있는 육각형 선수의 유형을 보통 박스투박스라고 하죠. 우리에게 친숙한 팀인 토트넘으로 보겠습니다. 토트넘 3명의 미드필더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이 밸런스가 좋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비수마, 공격형 미드필더 메디슨,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박스투박스 파페사르는 때로는 메디슨을 지원하고 때로는 비수마의 수비 상황을 지원합니다. 사르는 메짤라랑 비슷한 거 아니냐 찍먹어. 근데 이게 좀 말로 설명하기는 힘든데 사르는 메짤라 느낌은 확실히 아닙니다. 아무튼 아닙니다. 농담 섞어 말씀드리면 메짤라보다 박스투박스가 경기에 좀 더 간절함이 있는 느낌? 메짤라는 박투박에 비해 고고한 느낌이 있죠.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간절함은 선수마다 다르겠죠. 박투박은 경기 끝나면 옷이 더럽혀져 있고 어디 까져서 피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생각나는 현역 선수로는 첼시의 코너 갤러거가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봐주세요. 올 시즌 갤러거의 리그 히트맵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마킹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장 전체를 뛰며 공수 양면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가끔은 투박하다는 지적을 받는 갤러거지만 이런 유형이 없으면 또 티가 납니다. 팀에 한 명쯤은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박스투박스 유형의 선수들입니다. 리버풀의 영원한 캡틴 스티븐 제라드, 칠레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르투로 비달, 이탈리아의 유로 2020 우승의 1등 공신 니콜로 바렐라입니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셋 다 아예 유형이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의 특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박스투박스의 공통된 기질을 공유합니다. 많은 활동량, 공수 양면에 분배된 능력치, 미친 체력 등이 이들을 박스투박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같습니다. 펄스9과 제로톱, 비슷하면서도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도 어떤 정의가 있는 건 아니고 사용하는 느낌을 봐야 합니다. 펄스9은 직역하면 가짜 9번이라는 뜻입니다. 9번은 축구에서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짜 9번이라는 뜻은 공격수에서 뭐가 빠진 역할이라는 거겠죠. 저는 그 빠진 게 공격수의 핵심 가치인
득점 내지는 피니시라고 생각합니다. 골을 못 넣는다기보다는 골을 제1 목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리버풀의 피르미누가 있죠. 피르미누는 살라와 마네라는 월드클래스 윙어를 살려주는 펄스9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죠. 자신에게 선수를 집중시켜서 윙어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공을 윙어들에게 뿌려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직접 득점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마무리도 하죠. 이렇게 펄스9은 공격수의 역할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로톱은 직역하면 공격수가 0명이라는 뜻입니다. 공격수의 숫자에 중점을 둔 단어입니다. 즉 어떤 한 선수의 역할을 말한다기보단 팀 단위로 생각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서 설명드린 펄스9은 공격수의 역할을 말하는 느낌이 강하다면 제로톱은 전술 자체를 말할 때 많이 쓰입니다. 펄스9 전술을 사용했다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제로톱 전술을 사용했다는 말은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페인의 제로톱 전술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제로톱은 유로 2012 당시 국대 스쿼드 상황 때문에 생겼습니다. 원톱 역할을 할 수 있는 페르난도 요렌테나 알바로 네그레도는 큰 대회에서 주전으로 쓰기엔 조금 아쉬운 자원이었죠. 게다가 스페인은 지구에서 가장 좋은 미드필더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사비 알론소, 다비드 실바, 파브레가스 등등이죠. 거기에 후안마타, 산티 카솔라가 후보였으니 말 다 했죠. 공격수는 확실하지 않은 데다가 이렇게 좋은 미드필더들을 시기하자니 아쉬운 거죠. 그래서 파브레가스를 가짜 공격수로 활용하며 6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제로톱을 사용하게 됩니다. 스페인이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유로 2008, 2010 남아공 월드컵, 유로 2012까지 메이저 대회 3연속 우승이라는 진기록을 남기죠. 이렇게 공격 쪽과 중원 쪽에서 많이 쓰이면서도 헷갈리는 단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은 포체티노와 클롭도 두 팔 벌려 궁금해하는 수비 용어편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이 보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최종 화면을 클릭하시면 헷갈리는 용어 정리 1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